돈줄 제어도 오르네. 이거 서울 아파트 대출 규제. 이거 서울 아파트 대출, 서울 중심지, 서울에 있는 중심지를, 기본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뭐 정부에서나 은행에서 그래서 대출 규제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수요들이 떨어졌더라. 사려고 하는 수요들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대출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강도 높게 대출 규제를 했어요. 전세자금 대출도 이렇게 건들고 강도 높게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사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낄 수밖에 없어서 정작 사려고 하는 사람도 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면 상승 거래라는 건 뭐냐?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산 거래가 65%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라는 게. 이건 뭐냐면 그러면 그 기존 가격보다 낮은 가격은 없느냐? 낮은 가격도 있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가격으로 매수한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높은 가격으로 예전에 10억에 팔렸는데 10억보다 좀 높은 가격으로 가격이 성사된 것들이 한 65%에 해당되더라. 여기 보면 뭐 서울에 같은 경우도 나눠지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나눠질 거예요. 이게 상급지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중급지 또는 하급지. 하급지라고 그러는 것들은 말이 좀 그래서 그런 건데 이렇게 급지가 나누어지는데 실제로 지금 대출을 많이 막게 되면 중급지나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는 타격이 되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보합 거래라든지 하락 거래가 있을 때 있는데 기존에처럼 서울의 완전 중심지 안에 있는 그 거래들은 사실 보면 대출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었던 거죠. 그렇죠? 대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직접 거래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조여도 실질적으로 그 영향을 받지 않아서 상승 거래가 계속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출을 줄이니까 상승하는 폭과 속도가 떨어졌더라. 근데 상승이 하락하진 않았더라. 서울 중심지에서는. 이런 내용들의 기사인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1월 27일 정도, 11월 말 정도에 있죠. 12,000세대 정도,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하게 되는데, 그때 문제시되는 게 뭐냐면, 잔금 대출 부분이랑, 그 다음에 전세를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은행에서도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실 보면 그 은행권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대출 한도들이 쫙 풀리지만 하반기에 갈수록 대출 한도들이 줄잖아요. 주니까 대출 한도가 줄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소진됐어요. 7, 8월 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이 둔촌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럴 것인가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정부도 또는 그 국토부 쪽 관계되는 사람들도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거는 기대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역대 최고예요. 12,000세대면 사실. 단일 세대 역대 12,000세대가 들어오는 경우는 되게 파괴력이 크고 12,000세대 들어오면은 그쪽 신규 물량이 12,000세대가 들어온다는 거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넣을 게까지 전세나 매수가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 몇 달 정도 보게 되면 그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출 규제를 그렇게 했는데도 상승 거래는 여전히 있더라. 50% 이상.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중심지일수록 그렇다. 대출에 별로 상관없는 지역. 이 지역에서는 상승 거래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지에는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상승 속도가 줄어들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지금 전세자금 대출 굉장히 많이 그쪽도 건들고 있고 매수할 때의 주택자금 대출도 지금 건들고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냐면 앞으로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또는 다주택자가 이렇게 다시 뭐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런 자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조이고 있어요.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이고 있으니까 실제로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조금 돈의 여유가 없거나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받긴 한 디딤대 대출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양이 줄고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매수 대출로서 어렵죠.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게 되면 전세도 어렵죠. 그럼 나머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월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월세도 실제로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를 안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월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월세가 상당히 싼 편이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많이 낮은 편에 있는 그 룸을 거의 다 채웠어요. 그래서 서울 중심지에 뭐 34평? 이 정도, 서울 중심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데 잠실에서 조금 멀어진 마포나 이런 데가 거의 300대? 이 정도 월세가요. 계약금 빼고, 보증금 빼고, 그 다음에 잠실에는 400대, 그 다음에 강남에는 500이 넘고, 어떤 심한 데는 제일 비싸. 이런 거는 좀 완전히 특수한 상황이지만, 월 2천짜리 넘는 그런 월세도 있다라고 얘기는 가끔 되고 있어요. 이렇게 월세 룸들이 다 찬 상황에서 월세로 또 몰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월세로 몰리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 가지고 월세를 다 충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어디로 가느냐. 오피스텔로 좀 번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괜찮은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이겠죠. 그쪽으로 매수세가 좀 붙더라. 이런 풍선 효과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월세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국토부 같은 데 들어가보면 월세 지수라는 게 있어요. 전세 지수, 월세 지수, 매매가에 대한 지수들이 다 나오는데, 월세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 지금이 월세가 지금 싼 편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월세가 지금 아직도 지금 계속 오른다라는 건 뭐냐면, 월세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매수 어려워지죠. 전세 어려워지니까 월세로 가게 되는데, 이 월세는 실제로 내가 생활하는 걸 매달 내야 되는 거죠. 매달 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생활비의 일정 부분이 더 월세로 나가는 거니까 지금 상태도 경제 상황들이 가게라든지 기업이라 다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게에 대한 부담들이 지출이 더 늘어나더라. 이런 상황이 계속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에 대출을 계속 이렇게 옥죄는 것이 가능할까?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런 것과 연동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